최근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데요.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경남도 마약 단속 건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조진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편의점 계산대에 정체불명의 택배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속칭 물뽕으로 알려진 마약류 GHB와 수면유도제 조피클론 등이 담긴 상자를 구매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마약을 인터넷과 SNS를 통해 거래한 공급책과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GHB를 일명 물뽕을 구매한 구매자들 진술을 들어보면 호기심에 했다든지 여친에게 사용하려고 했다든지. 마약 범죄는 경남 지역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달 진주에서는 50대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하의를 벗고 돌아다녀 구속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외국인 여성들도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단속된 마약 사범은 모두 718명. 인근 울산과 더한다면 수도권과 부산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서부 경남에서는 148명의 마약 사범 가운데 33명이 구속됐습니다. 서부 경남 같은 경우는 진주에 저희 마약 수사 전담팀이 있고 진주지청에 또 따로 마약 검사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협조를 많이 하고 신고도 많이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이어 경남 지역까지 손뻗은 마약. 수사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마약 사범 단속에 나섭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마약 범죄는 이제 경남 지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정거장 검사 나와 있습니다. 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는 600여 건이 넘는 마약 범죄가 적발됐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정확한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2018년 마약 사범 단속 건수는 689건, 단속 인원은 718명이고 그중에 10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2017년과 비교했을 때는 약 20% 정도 감소한 수치기는 한데요. 2018년 경남 지역이 울산 지역과 함께 수도권, 부산에 이어서 마약 범죄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경남 지역의 마약 범죄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봤을 때 경남 지역의 마약 범죄가 상당히 많이 집계됐다는 얘기인데요. 이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까? 아마도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항구가 있고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 여성의 비율이 높고 인구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은 클럽이나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이 마약이 유통되고 또 투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남 지역도 비슷한 양상입니까? 서부 경남 지역에는 농촌 지역, 공장지대가 많고 이곳으로 이주해온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민 여성이 많은데 이분들께서 결혼 생활이나 한국 생활 적응에 실패하면서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부 경남 지역의 특이한 마약 범죄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약 사범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대표적인 경우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필로폰 투약 사범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필로폰을 제조하거나 밀수입, 밀수출하는 경우에는 5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해죄는 징역 7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법이 얼마나 마약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사실 그렇긴 하지만 마약이 워낙에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밝혀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마약의 주된 유통 경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럽이나 유흥업소를 통해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 휴대전화, 메신저나 채팅 어플 등을 통해서 주로 유통이 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 범죄 관련해서 이번 달부터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직접 수사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자수를 하면 좋기 때문에 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자수를 하게 되면 형량 감경은 얼만큼 되는 겁니까?
지금 진주검찰청에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특별 자수 기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자수를 하게 되면 자수 사실을 참작을 해서 최대한 선처를 검토할 예정이고요. 단순 투약자, 그러니까 호기심에 한 번 정도 마약을 손댔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받는 걸 조건으로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신고 포상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신고 포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마약 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마약 사건 해결에 기여한 만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 마약 신고자분들이 혹시나 외부에 자기 신원이 노출될까 봐 두려워서 제보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예.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마약 범죄라는 것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약사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마약 사건을 제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거장 검사와 함께 우리 지역의 마약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